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이슈 토크에서는 2022년을 맞아 신년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과 충남 교육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네. 네, 지난 2021년 충남 교육 행정을 스스로 좀 평가해 보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에 100점을 주고 싶은 욕심도 네.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고요. 우선 지난 한 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그리고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제공이라고 하는 네. 3대 무상교육을 완성했다는 것이고요. 네. 뭐 2년여 동안 우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 코로나19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동시에 원격 수업 등을 치르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학습 격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결핍을 느끼고 있고요. 네. 사회성 발달도 저하되어 있고 신체적 발달 이런 것들이 다 저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충남교육청 때문에 전국으로 많이 퍼져갔는데 충남의 5개 권역에 고입, 대입을 위한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학부모님들께 97.5%라고 하는 만족도를 보이면서 네. 실제로 고입에 또 대입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셈인데 이 큰 세 가지를 보시면은 아마 네. 도민들께서 후한 점수를 주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2년이 지금 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3년째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현장에도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또 전면 등교까지 또 영향을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네. 뭐 실제로 지금은 현재 방학 중이긴 하지만 현재 충남 지역 내 학교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뭐 방학 상황입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것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일상회복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학생 환자 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상당히 네네. 걱정스러울 만큼 늘었다가 네. 그 이후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학생 확진자도 점차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동시에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감소한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12살에서 17살까지 이 백신 예방접종을 하면서 네. 또 학생 확진자 수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는 잡히지 않습니다만 네. 오미크론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이 뭐 거의 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생들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협의해가면서 최대한 좀 예방 접종을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방역 패스 이 도입 관련해서도 네네.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만 12세에서 18세까지 예방 접종을 하고 또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는 이제 방역 패스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도내 학생들의 이 백신 접종 현황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최근까지 접종인데 이제 방학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거의 추정치인데 현재 1차 접종률은 12세에서 17세까지 네. 65%를 좀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2차 접종이 50%를 조금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3월 개학 전까지는 최대한 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네. 학부모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또 정부와 방역 네. 당국에서도
그에 걸맞는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인데 네.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방역 패스 결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정부의 판단이 종합돼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그 예방 접종을 맞은 외국의 네. 그 나이 또래들도 역시 그 감염 확진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돌파 감염도 나오긴 하지만은 어쨌든 위중증으로까지 가지 않는다. 그건 전 세계 의학계의 공통된 판단이고 WHO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지난 시기에 정부가 너무 좀 바쁘게 이걸 몰고 갔다.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에 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라고 네. 하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백신 예방 접종에 관한 정보 또 그 과정 이런 것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우리도 큰 어려움 없이 네. 서서히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격 수업이 지속이 되고 지금 학습 격차에 대한 또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어떻게 풀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지난 한 해 우리 충남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행정 분야는 이 교육 회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올해도 계속 연장해 갈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행정력은 다 교육 회복에 쏟는다. 네. 교육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초학력의 문제 이것에 머물지 않고 네. 방역서부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심리 정서가 좀 편안해지는 것, 네. 뭐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앓지 않는 학생들, 또 친구와의 관계도 돈독해져야죠. 그냥 방역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앞에만 쳐다보고 있는 네.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보면 참 딱하거든요. 네.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일이고요. 그러한 일들을 해소하면서 그리고 비만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까지 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습 결손은 이제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심리 정서적 결손은 평생을 두고 간다고 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따라서 학습 결손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담임 교사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담임 교사 주도형, 네. 또 학교 전체로 관리하는 학교 단위형,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해나가는 이 세 단계, 3단계의 학력 안전망을 저희는 작년에 이미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지역사회화 하는 것은 그냥 마을교사 이런 선생님들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지역의 대학생들과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해서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민간에서 하는 네. 그런 기관 단체들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네.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한 네. 8천여 명이 되고 해서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학습 결손이 발생했다고 할 때 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본인의 공부 습관인지 가정 조건이 그러한 것인지 단순히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지 또 아니면 그 성격 유형에 따른 학습 방법도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학습 결손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우리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코로나19 교육 회복 추진단을 두어가지고 네. 체계적으로 그 단위에서 점검하고 네. 또 필요하면 현장을 좀 가보고 이러면서 분석을 해서 네. 그냥 책상머리 정책이나 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다.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충남교육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2022년도를 충남교육 대전환의 시대로 삼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 2년 동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중의 사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비단 충남교육청만 전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 말을 쓰고 네. 전 세계가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 네. 기후위기, 또 저출생, 학령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문제화되면서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것이죠. 이런 사회 전반에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대전환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 네. 우리 충남교육청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좀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그런 교육계의 변화를 한 1년 또는 1년 반 이상 미리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도를 네. 교육 대전환의 해 이렇게 이제 저희 네. 선포를 하고 기존 교육의 틀을 네.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 또는 새로운 학교 이런 것들을 고민해온 결과 네.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 체제를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충남 미래교육 2030에는 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건지, 어떤 구상을 좀 하고 계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우선 있을까요? 2030이라는 숫자도 궁금하실 네. 텐데요. 지금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네. 사회에 진출하는 때가 2030, 2030년 정도 됩니다. 네. 따라서 약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그때에 꼭 필요할 수 있는 그 10년 뒤쯤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 그런 장기적인 교육 계획 이게 이제 충남 미래교육 2030이다. 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교육의 2030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뭐 당연히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연과 인간과 과학기술이 공존하는 교육. 인간 따로 네. 과학기술 따로라고 한다면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과 자연과 과학기술이 공존하는 교육을 네. 지향하고 지금까지 지식 일변도의 교육에 치우친 점이 있다면 네.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학생의 삶과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 학습과 삶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가겠다 네. 이런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고 자기 동네 가서 사는 삶이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약간 막차를 탄 느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와 네. 학습과 그리고 삶이 일치하는 교육. 네. 충남교육청은 한 2, 3년 동안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에 따른 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교육 또는 메타버스 활용 이런 것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은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활용하거나 네. 다룰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디지털 학습 환경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 참여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네. 대단히 중요하고 교육청의 전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저희 충남교육청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질러 가고 있고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충남교육청의 이제 기존의 홈페이지를 마주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2월 늦어도 3월 초까지면 거의 끝이 나리라고 생각하고 네. 작년 11월 말에 한번 그 시연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는 이제 그 소통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미래톡 네. 그리고 수업톡 세 가지 토크의 톡입니다. 네. 영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소통톡은 학부모님과 학생과
우리 교직원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네. 또 제 교직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톡은 미래교육에 관한 것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수업톡은 비대면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서 코로나가 더 길어질 때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시스템 하나로 통일한 것이고 행정 업무도 여기서 통일이 됩니다. 행정 업무도 줄여드리면서 정말 모든 역량들을 최대한 아이들을 쳐다보는데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는 마주원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과 교직원이 또는 교직원과 학부모님이 또는 지역사회와 마주보면서 온라인. 그래서 이제 합성어인데요. 이렇게 이제 학습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했고 그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컨텐츠는 미래 교육에 관한 또 AI 교육에 관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환경 교육에 관한 환경 교육도 미래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 자료를 매달 만들어 학교 현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심지어는 다시도 교육청 희망하는 데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 관한 대단한 지식이 있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미 이제 책자로도 나와 있고요. 특히 AI 교육 관련해서는 2020년 8월에 2020년입니다. 21년이 아니고 2020년 8월에 교육부 관계자 또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들 또 언론인들이 보는 가운데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생중계하면서 다 공개를 해가지고 이미 다른 타시도 지역까지 다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또 학부모님들께서 최근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학생 수 과밀화 문제.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좀 우려하시고 그렇습니다. 좀 목소리를 좀 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감염병 확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교육 내용도 좀 훨씬 알차려면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남은 학급당 감축 학생 수 교육부의 기준으로 28명 여기를 초과하는 학교가 전체 725개 학교 중에 약 24% 정도 됩니다. 주로 천안아산 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당진이나 서산 쪽에 일부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우리 충남교육 지난 성과도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다양하게 좀 들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올해 6월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3선 도전을 계획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아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새 충남 교육이 새로운 도전에 우리 교육 공동체 여러분과 특히 220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충남교육은 이른바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방향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이걸 이제 한자 말로 입불역방이라고 합니다. 입불역방의 자세로 첫 마음 그대로 흔들림 없이 그리고 학생 중심의 철학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입불역방, 초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 앞으로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도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